안녕하세요. 월성인 투수 수학학원 유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했더라? 고차 방정식 했다 그죠? 고차 방정식. 정신이 없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할 차례냐면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 근데 단순히 뭐 x 미지수 한 개 이런 거 말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오늘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니까 그러면 어떤 미지수가 두 개짜리이면서 2차식이 있어야 되고, 맞죠? 그게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는 거,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어줘야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딱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서 또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연립 2차 방정식, 어쨌든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가 만약에 두 개 나누면 식도 두 개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배워서 알겠지만 x 더하기 y는 0 이러면 x, y 구할 수 있다 없나? 못 구한다, 그지? 이거 아니라도 뭐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다 이러면 구할 수 있나? 못 구합니다, 그죠? 해를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뭐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가 안 나오지 없어지지만 이 두 개를 연립해주게 되면 만약에 0 말고 1로 해야 되죠. 자, x 더하기 y가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이제 해가 뭐 한 개만 나오는 거 아니면 2차니까 당연히 한 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알겠죠? 물론 아까도 해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무수히 많다고 해버리지 해가 뭐다 하진 않잖아. 못하잖아, 그지? 하지만 이렇게 12개가 생기면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해가 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뭐다 이렇게 딱 정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는 방금 이렇게 예를 들었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1차식과 방금 본 것처럼 1차와 2차의 연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와 2차의 연립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푸는 원리는 똑같다. 뭐냐 하면 x와 y의 관계의 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x와 y의 관계의 식을 세워서 즉 주어진 식 두 개 중에 하나에서 x, y의 관계식을 세워서 다음 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누구에 대입해야 될지 딱 각이 나오지, 그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아까 그거 다시 써볼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x 플러스 y는 1하고 아까 x제곱 빼기 아니야? 더하기 아니야? 상관없잖아. 자,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물론 이거는 밑에 식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밑에 식에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1차식이 더 관계식 세우기가 편하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y는 1-x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2차 연립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뭐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 내용식을 써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이 연습했으니까 잘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차, 2차 이게 문제가 아니라 2차와 2차끼리 연립되는 형태. 자,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는 되게 다양했어요. 종류가 다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뭐냐 하면 자, 둘 중 하나에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y 사이에 1차 관계식 1차 관계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대입을 해서 다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많은 식지, 그지? 이틀 생각가 말을 쉽게 하니까 하면서 말이 너무 과했나요? 자, 아무튼 많은 식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사실 처음에 인수분해 그거 안 됐으면 앞으로 지금 그 이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힘들 거야.
하지만 차근차근 다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 인수분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2차와 2차 연립이 나오느냐. 자, 간단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6이다. 자,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인데, 자, 주로 이제 인수분해에서 관계식을 세우려면 는 0이 돼. 즉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상수항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해도 하나 쳐도 이게 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관계식의 원리 배울 때 a 곱하기 b가 0이니까 a가 0 또는 b는 0 이런 식으로 뭔가를 풀어나갈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봐봐, a, b가 0이 아니야. 1이야. 어떡하지? 1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둘이 역수관계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식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럼 못 푸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식 중에서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식은 누구냐면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식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같이 할 수 있다. 그지?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x 더하기 y는 0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은 x 마이너스 2y가 0이다. 자, 관계식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할 것도 두 개라는 소리예요. 즉 해가 몇 개 나오냐면 아까는 사실 1차, 2차 연립하면은 해가 거의 두 세트입니다. 근데 이제 2차, 2차 하면 4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느냐를 기억을 해야겠다. 그죠? 자, 먼저 x 더하기 y가 0이다. 그러면 x, y 사이에 무슨 관계가 생기냐? y는 마이너스 x다라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여기에 대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0 될 거잖아. 왜? 0 되는 조건이었으니까. 어디 대입해야 되고 밑에다가 대입해야 돼. 그지? 그럼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결국 3x 제곱은 6이 되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y는 뭐가 될까? y는 x랑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그죠? 이런 식의 일단 두 세트야. 그지? 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반대니까 x가 플러스 루트 2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플러스 루트 2다 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이 첫 번째 한 개 해결했습니다. 일단 두 세트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서는 또 관계식이 생기는데 뭐지? x는 2y.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y는 2분의 1x에서 대입할 필요가 없고 그냥 x는 2y에서 x 자리 2y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자, x 자리에다가 2y를 대입하면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는 6 이렇게 되니까 y 제곱이 1이 되네. 그지? y 제곱이 1이 됐어. 그러니까 y가 뭡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는 y의 2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해가 두 세트 총 4세트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뭐 x제곱 소거시키는 거 아니면 상수항 소거시키고 다시 인수분해 하는 거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게 다 없으니까 혹시 학교 시험에 쓰면 이걸 내면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교육과정에 없는 거 냈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답니다. 일단 연립이차 방정식은 물론 문제 풀다 보면 뭐 연립이차 방정식이 뭐 실수인 근을 가질 때 아니면 뭐 한쌍의 해만 가질 때 이런 뭐 특수한 조건들이 있지만 자, 그런 거는 이제 응용 발전 문제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 개념 수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가 아니야. 이번에는 1개야. 근데 크게 보도 2개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근 몇 개 있지? 2개 있잖아. 그럼 공통근을 가질 때라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공통근이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공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식에서 근이 뭐 몇 개 나오는데 공통이 뭐야? 겹치는 거 이 말이잖아. 그죠? 여기도 근이 되고 A식에도 근이 되고 B식에도 근이 되는 같이 근이 되는 공통인 근을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공통분 찾으시고 되게 쉽지.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중3 때 많이 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는 0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공통분이 안 생기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방정식의 공통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가 1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x가 1이랑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도 근이 되고 이 식에도 근이 되는 공통근이 누구야? 바로 그렇지 1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공통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개념 잡으라는 건 아닌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또 바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수학상은 예제가 더 많지 보다 보니까 그지? 이게 지금 문제풀이 수업 듣는 건지 뭐 개념 듣는 건지 잘 모르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지? 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수학상은 쓸데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많아. 그 책이 두꺼운 거야. 쓸데없이. 그지? 자,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K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이제 문제에서 지금은 쌤 한 개만 가져왔는데 공통근이 있는데 공통근을 또 오직 한 개만 가진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조금 이따가 일단 이 공통근 가진 거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공통근을 뭔지 모르잖아 지금 K 때문에. 맞지? 이전에 못하니까. 그래서 K가 아니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자, 가정하고 대입을 해봅시다. 근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 성립하겠다. 그지? 왜? 근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도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가 0 이것도 역시 성립하겠다. 그지? 둘 다 차민 등식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식을 연립해서 이제 K와 알파에 대한 좀 식을 세워봐야 될 텐데 딱 보니까 알파 제곱 빼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다. 그지? 그래서 두 식을 그대로 빼보자. 자, 빼보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K-2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2는 0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알파에 대한 항등식이다. 왜 참이잖아. 그치? 참이니까 사실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항등식이 뭐가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K-2의 알파 -1은 0 이렇게 이수분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식이 지금 0 되려면 K가 2가 되거나 또는 알파가 1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봐봐 지금 그럼 봐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K가 2다 라고 해보자. K가 2면 위에 있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지. 근데 밑에 거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자,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니까 그렇지?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여기서도 근 두 개 나오면 둘 다 똑같겠지? 이렇게 되면 공통근이 몇 개라는 거지? 공통근이 두 개라는 거야. 두 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공통근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 번 더 나누어서 두 번째 알파가 1이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공통근이 1이면 얼마가 될까? 자, 공통근이 1이면 저기 1 대입하면 되겠지. 첫 번째 식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지. 그치? K가 1이 됐어. 아까랑 다른 식이 나왔다. 그치? 근데 밑에 거에다가 근데 지금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K가 3이 되지. 맞죠? 그럼 무슨 말이지? 모순이라는 소리지. 이거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공통근이 한 개만 있어라고 하면 이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그걸 갔을 때 K 값이 뭐 똑같이 나와서 뭐 다른 식이 되게끔. 지금은 아까 전에 보니까 K가 2라고 하니까 똑같은 식이 되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식이 다르게 되면 공통근이 두 개일 수가 없지. 왜? 식이 다르면 당연히 근이 두 개가 다르게 나오겠지. 똑같은 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 갖고 올 걸 그랬다, 그지? 자, 아무튼 자 공통근에 관한 문제를 물으면 뭐 그냥 단순하게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조건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두 식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한 개의 공통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뭐 모순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맞지만 다른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모순이 되지 않고 맞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근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은 사실 이것도 역시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지수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이 삭제됐어요. 지금 수학 4강에서 예전에 있었어. 그때는 근데 보면 또 나온대 계속 나옵니다, 그지? 특히 뭐 이제 2학년 올라가고 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부정방정식 파트에서도 미주 3개짜리 이런 거 하면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없으니까. 자, 일단 근데 부정방정식이 뭐냐? 자, 부정방정식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연립방정식을 해를 구하고 싶으면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에 해를 구하고 싶으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지만 우리가 인마의 해가 이거다 할 수 있는데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x 빼기 y는 1이다 라는 걸 생각해봐. 자, 지금 미지수가 몇 개지? 2개지? 식이 1개지. 그러면 x, y 사이에 관계식만 세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y는 무조건 x보다 1 작은 거야. x가 아무거나 돼도 y는 무조건 1 작은 거. 그지? 해가 어때? 무수히 많다, 그지? 이게 뭡니까?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이 방정식 해야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그지? 그래서 우리 해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가 방금 2차까지 배웠으니까 부정방정식도 2차가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이할 때 단순히 그냥 또 던져놓으면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나오는데 뭐 이제 정수 조건을 걸어주는 거야. 자, 정수 조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y는 x 빼기 1이었잖아. 그지? 자, 정수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그게 조금 줄어들겠지. 그래서 뭐 정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 조건 걸 때가 있고 뭐 음이 아닌 정수 걸 때가 있고 이런데 음의 정수를 걸 때도 있고, 그죠? 걸어주면 그나마 좀 줄어들다 보면 이 식은 뭐 이렇게 줄여도 존나 무수히 많지만 뭐 그래서 줄여주면 x 더하기 y가 3이다. 이런 건 사실 x, y가 자연수다라고 해버리면 몇 개 없잖아, 그치? 뭐 있어? 1, 2, 2, 1 두 개밖에 없지, 그치?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든단 말이죠. 즉 해가 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정방정식은 어쨌든 우리가 뭘 풀어서 답을 내야 되니까 해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이게 답니다. 알겠죠? 단데 그러면 정수 조건을 걸어주는 건 어떤 형태냐 이런 겁니다. xy 마이너스 x 빼기 y 빼기 1은 0인데 자,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인수분해 해야 뭐 관계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서 x 묶어내면 y 빼기 1이지. 그럼 뒤에도 y 빼기 1이 있어야지. 맞지? 그래서 는 2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x 빼기 1, y 빼기 1이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곱해서 2가 됩니다. 일단, 자, 양의 정수는 좀 이따가 체크하고, 정수라고 말하는 건 봐도, 자, x 정수지, 1 정수지, 정수 빼기 정수하면 뭐지? 정수지. y 정수지, 1 정수지, 정수 빼기 정수, 또 정수입니다. 즉, 정수 곱하기 정수 하니까 2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몇 개 없지. 1 곱하기 2.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다음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즉 해가 많아봐야 4개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4세트. 그러면 1이고 2가 되려면 x 빼기 1이 1이니까 x는 2, y 빼기 1이 2니까 y는 3. 이렇게 행하게 나올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볼까? 근데 x가 마이너스 1 되려면 x 빼기 1이 마이너스 1 되려면 x 0 돼야 되잖아.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니는 할 필요가 없다. 그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되겠지. 2 곱하기 1. 자, x 빼기 1이 2되니까 x는 3 되면 되고 y는 2 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만 회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정수 조건을 활용하는 부정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뭐 말 그대로 x, y가 실수일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조건 나오면 이제 주로 판별식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판별식. 자, 판별식을 활용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어떤 문제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 제곱 x 더하기 2. 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제 판별식을 안 쓰고 뭐 얘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뭐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판별 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알겠죠? 본인의 취향이고. 자,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x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뭐 앞에 x가 있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 2에다가 y 빼기 1의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 6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형태 자체가 인수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안 되는 형태지. 자,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거야. 자, 얘가 지금 실근 가진다 이거잖아. 결국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의 근이 실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d 판별식 구해볼까? 짝수 공식으로. 자, y-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자, y제곱 빼기 2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빼기 2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지? 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의 값 한 개만 나오게. 여러 개 나오면 못 풀겠지.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누군가의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작은 건 안 되겠다. 그지? 작은 건 안 될 거고 0만 되겠네. 요것만 되겠네. 즉 y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이 값을 다시 처음에 일단 주어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저 식의 대입은 어떻게 되지? 자, x의 제곱 플러스가 플러스 4x 다음에 플러스 4 6면.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또 풀어주면 얘도 중근이 이제 x-2네. 그지? x는 마이너스 2. 즉 저식을 만족하게 하는 실수 xy의 값은 x-2, y-1이다 이 말입니다. 즉 부정 방정식이었지만
조건 한 개 걸어주니까 해강 한 개로만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차 방정식 했고 요거까지 하면서 이제 뭐 방정식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 자, 물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부등식 배웠습니다. 연립 부등식도 배웠습니다. 근데 또 바뀐 교육 과정에서 지금 중1들이 중2 올라가시겠지. 그 중학생들은 연립 부등식을 안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 4에 또 있어. 그러니까 뭐 1차 부등식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등식으로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